나는 동굴을 팔 수 있지만 삽은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동굴에 은과 금을 채워 넣습니다. 나는 브릿지를 만들고 황금 크라운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날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치과의사입니다. 성장의 신비. 마이크가 15살이었을 때 그는 할머니의 정원에 있는 벚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벚나무에 자신의 키를 표시하고 싶었어요. 10년 후 못이 더 높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만약 나무가 매년 2.5cm 자란다면 못은 얼마나 더 높이 있을까요? 못의 위치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나무는 꼭대기부터 자라거든요. 오렌지 수수께끼. 제니는 15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 각각은 방 전체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모든 사람을 보기 위해서 머리나 몸을 돌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니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오렌지를 두어야 했습니다. 제니는 결국 성공했죠.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오렌지를 얹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비쌀까요? 에릭은 슈퍼마켓에 가서 오렌지 2개와 수박 1개를 집었습니다. 전부 $6였어요. 헬렌도 같은 슈퍼마켓에 갔어요. 헬렌은 레몬, 오렌지, 그리고 수박을 선택했습니다. 헬렌은 $8를 지불했어요. 오렌지, 레몬, 그리고 수박은 개당 가격이 다릅니다. 오렌지와 레몬 중에 뭐가 더 비쌀까요? 에릭은 오렌지 2개와 수박 1개를 샀는데 그 가격은 $6였습니다. 이 두 과일은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조합은 1 더하기 1 더하기 4뿐입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4입니다. 헬렌은 수박 값으로 $4, 오렌지 값으로 $1를 지불했습니다. 즉, 레몬이 $3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레몬이 오렌지보다 더 비싸요. 걱정스러운 아내. 제이슨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가 병실에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침대 옆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제이슨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제이슨이 적어도 일주일은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날 전혀 기억 못하면 난 어떡해? 왼쪽에 있는 여자는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돼. 우리 집에 가자.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집에서 더 잘 돌봐줄게. 라고 가운데 있던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화를 냈어요. 이 여자들이 나한테서 자기를 훔치려고 하고 있어. 당장 여기에서 나가요. 제이슨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아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걱정하는 건 그 여자뿐이에요. 다른 2명은 제이슨을 병원에서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제이슨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상속. 짐의 삼촌 아치볼드는 친척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치볼드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유언장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몇 년 후 짐은 몇몇 오래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짐이 들고 있던 서류는 삼촌의 유언장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에 제 돈과 다른 귀중품을 내가 좋아하는 벚나무 바로 아래 그림자가 끝나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걸 파헤치는 사람은 제 후계자가 될 거예요. 짐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거니까요. 그는 삼촌의 호화 빌라로 차를 몰고 가서 벚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후 3시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짐의 노력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짐은 왜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까요? 짐의 삼촌이 그의 귀중품을 숨긴 지 몇 년이 지났어요. 나무는 키가 커졌고 그림자도 더 길어졌겠죠? 누가 가난할까요? 이 두 소녀는 화장을 하고 외출해서 재밌게 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립스틱, 화장품, 옷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기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소녀 중 한 명은 가난해요.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소녀를 자세히 보세요. 전화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명백한 복제품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가난은 곧 끝날 거예요. 누구일까요? 마크와 라이자는 2년 동안 사귀어 왔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여자친구의 집에 왔어요. 곧 청혼하려고 했지만 라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마크는 화가 났어요. 다른 남자는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라이자는 남자가 동생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마크는 믿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마크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3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누가 라이자의 애인일까요? 왼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밖은 추워요. 다른 두 남자는 볼과 코가 빨갛습니다. 하지만 3번째 남자는 따뜻한 집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요. 이상한 선택. 매일 마크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의 집 근처에 2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그는 항상 첫 번째 정거장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번째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왜죠? 마크의 집과 기차역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그 남자가 힘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돈 문제. 한 악명 높은 범죄자가 부유한 사업가 브라이언을 붙잡아 방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겨둔 돈을 2배로 늘리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5,000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브라이언은 이미 돈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는 방을 나가거나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돈을 거울 앞에 놓았습니다. 깨달음. 3명의 친구가 시골 마을의 한 나무 밑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쉬는 동안 한 소년이 그들의 얼굴에 콧수염을 그렸습니다. 남자들은 깨어나자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웃음을 멈췄습니다. 왜죠? 처음에 그들은 친구들의 얼굴에 있는 콧수염을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친구들도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에도 콧수염이 있다는 것의 의미였죠. 부유한 할아버지. 에론과 할아버지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둘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탐정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불행히도 할아버지는 예기치 않게 세상을 뜨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변호사는 친척들에게 사실 할아버지는 매우 부자였다며 모든 돈을 숨겨두었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찾는 사람은 모든 유산을 얻게 된다고 했죠. 에론은 할아버지가 자신이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무실로 달려가 돈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곧 알아냈어요. 알아낼 수 있나요? 분수가 있는 그림 위에 X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정원에 있는 분수였죠. 에론은 분수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고 알아낼 수 있었어요. 우물의 가치다. 제임스는 가장 까다로운 미스터리도 풀 수 있는 유명한 탐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우물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물은 오래되고 깊었지만 운 좋게도 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임스는 우물 꼭대기에서 주요 용의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잡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라고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탐정은 그의 머리 위로 흙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산채로 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1시간 만에 제임스는 이미 우물 밖으로 나와 달아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탐정은 우물로 떨어지는 흙을 다져서 언덕을 만들었어요. 그는 점점 지면에 가까워졌고 마침내 우물에서 뛰어나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문서. 아침 일찍 애쉬트는 큰 회사의 주인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중요한 계약서가 그의 사무실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책상 위에 있었는데 아침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애쉬트는 즉시 친구의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을 신문했습니다. 곧 그는 3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벤은 전날 저녁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어요. 메이슨은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시는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애쉬트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냈어요. 벤이었습니다. 영화표는 찢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던 거죠. 진짜 혹은 가짜? 폴은 몇 달 동안 뵙지 못했던 연로하신 숙모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폴이 숙모댁에 도착했을 때 건설 노동자 유니폼을 입고 있는 2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구를 옮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폴이 물었습니다. 샌더스 부인이 낡은 가구를 치워달라고 하셔서 우리를 고용했어요. 우리는 픽앤캐리 운송회사에서 왔습니다. 라고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폴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는 그 사람들이 도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숙모의 집 근처에는 운송회사의 벤이 없었어요. 창문에 선텐이 된 차뿐이었죠. 게다가 남자들은 왜 건설 노동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죠?